네, 출구를 찾지 못하고 갈등 계속되고 있는 이 철도 문제 하나하나 돌아보기 위해서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1월까지 철도공사 사장을 지내셨던 이철 전 사장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최장기 파업하고 또 수많은 직원들 이렇게 해고당하고 이런 거 이렇게 쭉 접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일단 느낌이. 참 한때 철도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더구나 8천여 명을 징계하겠다. 예. 그리고 해고를 130명을 하겠다. 저는 제가 있을 때는 해고자를 거의 다 복직을 시켰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렇게 해고자를 양산을 하고 중징계를 거의 300명 가까운 숫자를 다시 중징계를 하겠다. 지금 130명 해고를 포함해서 404명 중징계입니다. 예. 네. 참 어마어마한 그 숫자를 하는 건 그 징계를 하겠다는 건 결국은 이게 정권의 부담까지 됩니다. 네. 24시간 노동운동을 하는 그런 투사를 양산을 하는 건데 웬만하면 좀 그 당시에 파업은 저는 제가 볼 때는 불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필공파업이라고 필수 공익사업장에 두는 그 필수 요원들은 남겨놨죠. 파업을 했는데 그런데 그래도 불법이다 하고 주장을 하고 저렇게 중징계를 하는 저 사태는 만에 하나 예. 불법 파업이었다 하더라도 저건 나는 사측을 위해서나 좀 과하다. 정권을 위해서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 이 중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징계 받은 사람들이 다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예. 결과적으로는 그 파업이 합법이었느냐 불법이었느냐는 이제 법원에 가야 가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 사측이나 정부의 어떤 입장이 이 노조를 아예 깨버리자, 아예 없애버리자. 예. 말하자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분할 민영화를 위한 이 길을 닦자, 고속도로를 닦자. 네. 이런 정지 작업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합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텐데. 예. 작년 연말 그 파업 때요. 네. 노조원들의 통화 내역을 전부 추적을 했고, 위치 추적까지 했고. 누가요? 경찰과 아마 정부에서요. 어허. 그리고 계좌 추적. 이런 중범죄자, 마치 간첩 수사하듯이 이렇게 예. 했어요. 통화 내역 조회, 계좌 추적 이런 건 사실 다 그 영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장은 아마 받았겠죠. 그럼 그런 식으로 자기들은 다 했을 텐데. 네. 더구나 이제 불법적으로 진료 기록이나 건강보험 내역까지 수색을 했고. 불법적으로요? 예. 이건 확인된 사실입니까? 예. 근거도 있습니다.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경찰이 예. 불법적으로 노조원들의 진료 기록, 건강보험 자료를 뒤졌다. 예. 심지어는 이건 법원 영장 대상도 아니진 법원 거잖아요. 영장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건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 아무튼 그거 뛰어넘어서 그것보다는 더 한 거는요. 부인이나 아이들의 건강보험 내역까지. 예. 추적을 했습니다. 이 분명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어떤 자료입니까? 그걸 요구했던 자료가 있고요. 보도됐던 자료도 있고요. 경찰 측에서 건보공단에 이런 걸 요구했다? 예. 그런 거?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보험공단이 불법이라고 하고 안 줬던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거부하고? 예. 아하. 근데 세계 이런 야만적인 행위를 하는 나라나. 왜 그런 게 필요했을까요? 진료 기록 같은 게? 특히 부인이나 아이의 아마 사고방식의 어떤 차이. 그러니까 파업 자체는 저거는 반국가 행위가 그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 파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유럽 같은 데는 해마다 물론 파업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노조원들이나 국민들한테도 파업은 좋은 건 아니죠. 예. 그런데 나름대로 노조원들은 참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소위 필수 인력을 남기고 파업을 했는데. 그렇죠. 자기들도 손해를 보면서. 예. 그런데 마치 단체 행동권이 전혀 없는 듯이, 그건 불법인 듯이. 네. 그렇게 정부가 이렇게 정말 사상 유례 없는 저런 추적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 글쎄요. 통화 내역이나 계좌 추적 같은 거는 검거하기 위해서, 수배자 검거를 위해서 필요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예. 그런데 아이나 부인의 진료 기록 같은 게 왜 필요할까요? 그리고 수십 군데의 그 금융 계좌 추적을 하고요. 수십 군데의 카드 사용 내역도 추적을 하고 예. 그런 것들이 근거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번에는 또다시 새롭게 등장한 게 무려 850명에 달하는 예. 강제 순환 전보라고 예. 그러고요. 저희가 이 관련해서 노조 쪽 인터뷰를 해봤더니 KTX 기관사로 벌써 뭐 몇 년째 쭉 근무해 온 사람을 네. 자기가 몰아보지 않은 철도의 기관사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낸다. 뭐 이런 사례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근무할 당시에 KTX 기장은 일반 기관사보다 훨씬 더 높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예, 예. 상당히 귀한 직종입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순환전보라는 이름으로 다른 데 보낸다? 근데 지역만 바꾸는 게 아니라 네. KTX만 몰던 사람을 다른 열차를 몰도록 한다. 이런 것까지 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합니다. 그건 불가능하고 글쎄요. 본인이 그걸 원할 일 없고 노동조합에서 그걸 합의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 예. 노동관계법이나 단체 협약에는 반드시 노조와 합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준환전보 같은 경우는요? 예, 그 예. 강제 전보, 본인의 의사하고 반한 전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런 걸 법을 뛰어넘어서 법을 깨면서까지 그런 강제 전보를 하겠다? 예. 저는 그걸 도저히 상상하기가 어렵네요. 예. 근데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예. 대상자 면접, 면담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들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철도노조랑 인터뷰를 얼마 전에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노사 간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 대화가 전혀 없다고 했는데 예. 그나마 오늘 사장과 노조위원장이 마주 앉은 걸 보면 사측에서도 이걸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너무 위법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겠죠. 지금까지 볼 때는 정부의 어떤 눈치를 보면서 사장은 사실은 결정권이 전혀 없는 듯이 보입니다. 예, 예.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그걸 집행만 하는 그런 사장은 그 집행만 하는 같이 보이는데 예, 예. 그 노사와 하여튼 얼굴을 봤다 하는 것은 협의하는 아마 신용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지금 사장이 최연애 사장인데 네. 이철 전 사장님 사장하실 때 부사장이었다면서요? 예, 예. 부사장을 직접 발탁하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닙니다. 그 전에 원래 이분은 DJ 정권 때 발탁이 된 분이죠. 예. 그러다가 노무현 정권 때 인수위에 들어갔다가 부사장을 하고 제가 가니까 부사장을 하고 계시대요. 이미 하고 계셨어요? 예. 그리고 그 후엔 제가 좋은 데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아무튼 뭐 다른 데 여러 군데로 그걸 했다가 다시 이명박 정권 때도 발탁이 됐고 예, 예. 요직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괜찮은 자리에 그러다가 이 정권 내 들어와서는 인수위에 들어갔다가 사장으로 발탁을 했는데 예. 오랜 철도 경력을 갖고 있는 철도맨이라고 봐야 되죠. 여성이지만. 네. 철도 우연하게 아마 철도 경영학을 공부는 하시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참 그전에는 굉장히 지조 있는 분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영화를 절대로 반대하고. 그때 그 부사장 계실 때도 그랬다면서요? 예, 예. 그랬고 그 이후에도 예. 줄곧 이런 식의 민영화는 절대로 안 된다. 예, 예. 더구나 분리 민영화는 더 안 된다. 어떤 그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 예, 예. 더 키워야 한다. 예. 그런 얘기를 이런 했었죠. 식으로 그 뚜렷하게 예. 일간지에 기고도 하고 또 선거에 출마를 새누리당으로 맞아요. 출마를 했습니다만도 출마를 해서 인터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번 정권 때 180도의 어떤 입장을 바꾸셨는데 뭡니까 정권에 따라 입장도 바뀌시니까 예, 예. 그런 주장도 바뀌시는지. 근데 아무튼 주장컨대는 이거는 그러니까 수소발 KTX를 자회사를 설립해서 경쟁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지 민영화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 논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이거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KTX 주식회사 네. 상호가 우선 주식회사입니다. 예, 예. 그걸 민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우스운 이야기죠. 왜요? 주식회사인데요. 주식회사인데 그 운영 체제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보통 예. 국영, 예. 공영, 예. 민영이죠. 국영, 공영, 민영. 예. 예.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혼합형이 있을지 그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국영은 뚜렷하게 있고 국영은 국가가 소유하는 그렇죠. 예. 공영은 공공적으로 운영되는 철도공사 이런 거죠. 공사죠. 예. 그다음 상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 딱 이겁니다. 그런데 그 밖에 영역은 없는 걸로 아는데 또 더구나 이 투자
수익을 목표로 하는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걸 목표로 하는 그런 민간 지분이 60% 가까이 있습니다. 예. 59%가 있죠. 이게 민영화가 아니라면 예. 뭐가 민영화인지. 근데 그쪽 주장에 의하면 예. 코레일이 한 뭐 30몇 % 지분을 갖고 있고 예. 나머지 지분도 국민연금이나 이런 공공 자금만 들어온다. 그러니까 기업이나 개인이 갖고 있는 지분은 전혀 없다. 이런 주장을 펴는데요. 그 국민연금이나 연기금은 네. 주식 투자를 하고 대표적인 어떤 이익을 목표로 하는 그런 운영입니다. 이익을 올려야죠. 국민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예. 그건 이익을 목표로 투자를 하는 그런 자금이 들어가 있으면 이건 민영이죠. 국민연금이라 하더라도 민영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입니다. 예. 공공기관이나 공사는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건 저는 민영화라고 단언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요. 이거 민영 아니다. 예. 하는 억지는 하지만 공영이라든가 국영이라는 거짓말은 못하죠. 그런 말은 안 쓴다. 예, 그렇게 말은 못 그냥 쓰죠. 경쟁체제 얘기만 하죠. 네, 경쟁체제. 그런데 경쟁체제 말도 처음엔요. 정부가 계획을 아예 민영화한다 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국민의 반대가 거세지니까 그렇죠. 그다음은 선진화라고 용어를 바꿨습니다. 예. 그다음에는 다시 경쟁체제 도입. 또 그다음에는 철도 산업 발전 방안 이렇게 또 바꿨어요. 이제는 철도 정상화 이렇게 주장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 모든 용어, 이 표현의 차이가 오로지 하나의 목표에 딱 있습니다. 딱 두고 있습니다. 민영화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정부는 왜 민영화를 하려 한다고 보세요? 정말 답답한 이야기죠. 자기들이 어떤 책임이나 이런 걸 떨어버리고 싶고 그리고 재벌과 외국 자본에 팔아먹는 게 편하다. 우리의 어떤 의무 이런 걸 벗어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그런 관료들의 사고방식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적자 노선 같은 건 폐지되고 철도 요금은 올라갈 것이고 그런 결과가 나오면 정부가 엄청난 지탄을 받을 거라는 거 알면서도 이걸 할까요? 근데 그건 자기 임기 때는 그런 지탄을 아마 나중 일이다 이겁니까? 10년 적어도 10년 어쩌면 30년 50년 후의 일이니까 우리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건 자명한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민영화된 철도가 공공적 서비스 국민의 어떤 특히 그 국민들이나 서민의 어떤 저렴하고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자본은 거의 없다시피 하죠. 없죠. 미국이나 일본 다 마찬가지입니다. 적자 노선을 민영화된 기업이 누가 운영하려 하겠습니까? 적자 노선은 아마도 민간 기업이 사업 과지를 않겠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제 MRG라고 보통 이제 민자 고속도로에서 채택하는 최소 수익 보장제. 그러니까요. 이런 걸 해주고 또 어마어마한 돈을 세금으로 메어넣는 그런 사태가 생기겠죠. KTX 같은 데는 땅 짓고 헤엄치기고 그건 누구든지 다 사가려고 하겠죠. 돈 버는 일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국민의 부담을 늘리고 정말로 정부가 펴는 논리대로 수소발 KTX는 조금 더 선진적인 운영 체계 같은 걸 동원해서 흑자 폭을 더 늘리고 요금도 오히려 낮춰주고 이런 경쟁의 효과를 가져올 그런 가능성은 정말 0%입니까? 저는 목표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공익적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요금을 정말 저렴하게 만드는 거기에 있다면 철도공사에 맡기도 충분히 그 효율을 할 수 있고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걸 정부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요. 우리나라 철도가 외국 철도에 비해서 꽤 괜찮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 그 국제철도연맹의 데이터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부가 눈을 감고 있지 않는 한 그런 데이터를 같이 보고 있을 거라고요. 철도공사에도 인원이 좀 방만하고 경영이 좀 부실하고 이런 얘기들은 그동안 있어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참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국제 비교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면이 효율을 알 부분이 있다는 걸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UIC라고 아까 금방 말씀드린 그런 철도 유엔이라고 하는 그런 UIC의 자료를 봐도 우리 철도는 꽤 효율적으로 나름대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경영평가 등으로 주막 가편 달리는 말에다 더 채찍질하면 더욱 좋아질 것이다 하는 건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뭐 분리 자회사 이게 방법이 아니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특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하분리라고 시설공단, 철도 시설공단이라고 해서 이런 시설하는 걸 선로 보수하고 뭐 이러는 거. 보수는 철도공사가 맡고 있습니다. 예. 그걸 정부를 대신해서 관리하고 예. 공사를 시설 철로를 깔고 예. 역을 짓고 하는 그런 건설을 주로 하는 기관이 있는데 예. 그런 기관을 분리해두고 예. 철도의 요구에 따라 건설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건설하는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도 됐는데요. 그 철도시설공단이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예. 철도청이 철도공사가 되고 예. 그다음에 코레일하고 철도시설공단이 나뉘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나뉜 건 언제예요, 그러면? 노무현 정권이 출범할 때 그때 그러면 나뉘었습니다. 바로 그 이철 사장께서 그렇게 코레일하고 철도시설공단 나뉘면서 사장이 저는 되신 그 후에 바로 가겠습니다. 즉 후에. 예. 그럼 그건 잘못된 거네요. 저는 그 당시에 노무현 정권이 잘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합쳐야 됩니까? 예, 저는 합쳐야 된다고 확신을 하는데 예. 철도시설공단이 정부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자꾸 엉뚱한 선로 부설이나 역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모두 코레일의 어떤 코스를 증가시키는 아하. 그런 원인이 되죠. 코레일한테 돈 받아서 짓는 거니까요. 예, 예. 코레일 코스트에 아무튼 들어가죠. 예. 얼마 전에 창원에 몇십 킬로 이내, 27킬로인가 28킬로 이내 역이 무려 4개가 설치가 됐다. 그래요. KTX 역이요.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 그럼 KTX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그러니까요. 지역 주민들한테는 생색을 내고 정치인들이 그런 눈치를 보면서 이런 잘못된 일을 했고 광명역도 참 예. 잘못된 겁니다. 예. 저 잘못된 어떤 설치였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정치권을 위한 선로나 역을 설치한 엉뚱한 관료들의 행태 이거 없애야 됩니다. 오히려 이걸 합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개혁이 가능하다. 저는 충분히 개혁. 제가 있을 때요. 물론 제가 잘한 건 아닙니다만도 직원들이 모두가 보람을 느끼면서 긍지를 느끼면서 경영을 굉장히 효율화했습니다. 예. 가장 꼴찌에 있던 그런 경영 상태가 경영평가에서 거의 상위권으로 점프를 했고 예. 1년 반 만에. 예. 그리고 청렴도가 거의 바닥에서 거의 최톱으로 점프를 했습니다. 고객 만족도가 꼴찌에서 1등으로 점프를 했습니다. 예. 모두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원들이 긍지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 모든 기관이나 근로장은 알겠습니다. 좋은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갖도록 일하도록 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더 전문적으로 논의해봐야 알 문제이지만 아무튼 이철 전 사장 보시기에는 오히려 이렇게 자꾸 나눌 것이 아니라 예. 하나로 합쳐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공공 서비스가 더 강화될 수 있다. 예. 오히려 낭비가 줄어든다 이런 말씀이신데 무슨 말씀? 지금 지난번에 그 파업 끝내면서 철도의 발전을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좀 해보자. 예. 뭐 소위도 만들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몇몇 국회의원들 뭐 외국 가서 구경도 하고 오셨다 그러는데 예. 잘 될까요 이 논의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철도 파업이 한참 여론을 달궜을 때 여야가 함께 중지에 나섰죠. 책임을 국회의 철도 소위가 지겠다 하는 그런 그렇죠. 예. 취지였겠죠. 예. 그러나 지금 정부나 새누리당은 철도 민영을 밀어붙일 듯 합니다. 그냥 한 방향이다. 예, 그냥 타협은 뭐 없다. 이런 태도인 거죠. 그때 중지할 때 어떤 국회나 정치권의 목표는 철도 소위를 구성한다든지 예. 논의를 하겠다는 게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 중재하고 타협을 시켜갖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게 그 당시의 목표였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책임을 이제 다해야 될 때다. 논의하는 것만으로 예. 절대로 책임을 다할 수 없다. 예. 지금 마침 새누리당의 중진 거물이라고 합니까? 김무성 의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능력을 보여주실 걸로 기대는 합니다. 예. 야당도 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걸로 기대는 하고 있는데 예. 참 걱정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다른 안을 검토해서
그래도 힘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지금 국회 철도소위 아니겠습니까? 예. 정부 말고는. 예. 노조는 지금 강하게 대들었다가 완전히 패퇴된 그런 양상이고 하니까 예. 철도소위의 활동에 좀 기대를 가져보고 철도 노사는 지금 이 강제 순환전보 어떻게 노사 간의 대화가 풀릴지 우선 그것부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연관된 어떤 민영화 부분이 큰 덩어리가 또 있기 그렇겠죠. 때문에 걱정은 참 많습니다. 자, 이철 전 사장 나와주셔서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